빛 환경에 의해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명이라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그거를 위해서 물론 말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습득이 되어야 우리가 이 부분이 이렇구나라는 부분을 같이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빛. 빛이라는 것은 사실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기의 고마움, 공기의 필요성, 이 부분은 우리가 극한의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을 잠들기 전까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빛의 중요한 것은 느낄 때 어두움에서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그럴 때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빛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항상 같이 함께 하지만 그 고마움과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자연과 인공의 빛으로 나눠지는데요. 인공의 빛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해서 조명입니다. 조명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번 강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자연입니다. 자연의 빛. 어떻게 보면은 건축 쪽에서는 자연 채광을 이용한 자연의 공간, 햇빛, 뭐 대표적인 게 햇빛이 있겠는데요. 햇빛을 이용해서 공간에 어떤 깊이감이나 그런 걸 연출하는 것처럼 이 자연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햇빛. 햇빛이라는 부분은 맑은 날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빛이죠. 하지만 이 햇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지구에서는 단일 광원이라는 겁니다. 햇빛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광원으로 인해서 이 공간을 밝히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햇빛이라는 건 상당히 강한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인공 조명이 오더라도 저 태양이라는 빛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림자가 있는 공간, 반짝이는 이 물의 윤술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빛. 달빛은 햇빛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햇빛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광원이라고 한다면은 달빛은 햇볕이 와서 반사돼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간접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거에 따라서 형태도 바뀌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모습을 연출을 하게 되죠. 달빛의 가장 큰 역할은 사실 도심에서 느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도심에서 하늘을 봤었을 때 보름달이 떴었을 때 밝게 보인다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인공 조명이 하나도 없는 교외로 나갔었을 경우에는 이 달빛의 힘이라는 것은 특히 보름달이 떴었을 때는 어떤 공간의 깊이나 아니면 사물의 어떤 동전 같은 경우 떨어진 것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밝은 빛을 표현하게 되죠. 자, 별빛. 별빛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했던 태양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달빛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공간에서는 하나의 이벤트적인 요소로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깜깜한 밤하늘을 봤는데 달만 덩그러니 있다? 그럼 상당히 외롭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껌껌한 공간이 된다. 그러면 어떤 재미가 없는 공간이 되겠지만 달과 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가 다채롭고 재밌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별빛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이벤트적인 요소로서 공간에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번개. 번개는 정말 순식간에 임팩트가 있게 지나가는 부분이죠. 어떠한 빛을 통해서 사람에게 내리를 남겨주고 싶을 때 번개같이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자극적이 강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 공간뿐만 아니라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간의 인식을 머리에 남길 수가 있겠죠. 요즘 실제로 어떤 전시 공간에 가서 보면은 조명뿐만이 아니라 향기 마케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향기를 통해서 그 공간의 이미지를 사람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조명을 통해서 공간의 이미지를 관람객이나 사용자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번개 같은 강력한 임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햇빛, 달빛, 별빛 이외에 곤충에서 나오는 빛들과 용암, 그리고 버섯,
플랑크톤에서 보여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 우리가 밤바다에서 보여지는 감성적인 부분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공간에 녹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자연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우리가 공간에 끌고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요소로서 빛을 통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의 모습을 보여지게 있죠. 뭐 딸기나 오렌지 부분들이 있는데, 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빛이 없다고 했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요? 만약에 방에 있는 불이 꺼지게 됐었을 경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물론 적은 빛이 있을 경우엔 얘에 대한 색이 아니라 형태적인 부분은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아무런 것도 보여지지 않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색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색이라는 것은 빛에서 나오는 어떠한 물체에 닿았을 때 이 특수한 파장대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반사입니다. 이 색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들어온 것들이 섞여서 뭐 다양한 색들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제가 뭐 예시를 들어서 주황색으로 표현을 했겠지만 다양한 부분들의 파장들이 빛이 들어와서 반사를 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되겠죠. 그러면 백색은 무엇일까요? 백색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빛 자체가 반사를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빛에 대한 것들이 어떤 표면에서 전체 반사가 됐었을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백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있는 크라우드 게이트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반사시킬 수 있는 조형 예술물인데요. 어느 순간 이 조형 예술물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절대로 이거는 포토샵에서 따낸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이 조형 예술물을 만들었던 아니시카 포경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블랙이라는 도료를 이용해서 색을 칠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변의 어떠한 것들도 반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포토샵에서 따낸 것처럼 검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모든 빛들을 이 블랙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반타블랙이라는 도료인데요. 이 반타블랙이라는 도료는 영국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똑같은 조형물에 반타블랙을 도색을 했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깊이감이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시나요? 전혀 안 보여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블랙이라는 색상 자체는 모든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떤 깊이감이나 조형성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이라는 부분 자체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반사와 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림자라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 이런 깊이감들이 빛에 의해서 깊이감들이 생기는 건 그림자와 반사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이 반타블랙이 칠해진 거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밋밋한 평면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여지는 게 빛은 흡수를 하게 되면은 블랙으로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공간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는 반사와 그림자라는 부분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림자가 없게 되면은 어떤 입체감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극단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빛의 파장이 반사되지 않고 여기서 다 흡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그 색상을 블랙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반타블랙 이외에 모든 그 외의 도료들은 일부 반사를 하긴 하겠지만 이 블랙이라는 것 자체는 전체 모든 빛의 파장을 흡수하는 게 블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여지는 공간이 밤일까요, 낮일까요? 자, 우리가 인간이 가본 곳 중에서 지구 이외에 다른 뭐 우주권에 있는 달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달은 지구와 똑같이 태양의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거를 밤이냐 낮이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이 하늘의 색을 보고 밤과 낮을 판단을 하게 되죠.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낮에는 푸른색이고 밤에는 검정색이니까. 하지만 이쪽 부분을 봐볼까요? 이쪽 부분에는 극명하게 태양의 빛이 들어오게 되죠. 태양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강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들을 보면 상당히 어둡게 되죠. 어둡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검정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달 표면의 사진입니다. 달 표면의 사진을 지금 빛이 들어왔었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빛이 닿는 부분과 안 닿는 부분이 극명하게 명암이 보여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 지구에서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에서는 스카이라이트, 천공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천공강. 즉, 뭐 흔히 뭐 얘기를 들으면 태양빛이 와서 대기 중에 있는 뭐 물체와에서 빛이 산란이 돼서 보여지는 빛들인데, 이 천공강의 특징은 은은하게 밝습니다. 은은하게 밝지만 극명한 명암에 따른 그림자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이런 천공강이 없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보여지는 그림자 부분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보여지겠죠. 하지만 이 천공강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그림자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런 깊이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공강을 가장 잘 느끼게 되는 날은 흐린 날이에요. 조금 약간 사진이 조금 밝게 찍혀진 부분이 있는데, 흐린 날에도 우리가 대낮에 하늘은 회색빛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에 있는 물체의 깊이감, 색상 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이 천공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강하게 그림자가 생기지는 않죠. 이게 달과 지구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공간에서 산란이라는 효과가 없이 그냥 직사광선인 빛만 있다고 하면은 명암, 밝은 곳은 밝고 어두운 곳은 계속 어두워질 겁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빛의 산란이라는 효과에 의해서 이 공간이 완벽하게 어두워져 보이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밝게 보여지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프리즘을 통해서 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 들어와서 어떤 흰색 종이랑 했었을 때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으로 그려졌었죠. 이제 이거를 뭐 발견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인데요. 이 빛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걸 궁금해서 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이 빛이 분광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빛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인지하는 부분은 불과 요만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380 나노에서 780 나노메타, 약 400 나노메타 정도고요. 이 외로는 적외선, 그리고 이쪽 외로는 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이 IR 적외선이나 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요. 자외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소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뭐 칫솔 소독기나 아니면 컵 소독기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시각적으로는 약간은 보라색 빛이 나게 되고요. 그 보라색 파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소독을 담당하는 자외선이고, 그 보라색 눈이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내에 들어가 있는 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적외선 같은 경우 어디 많이 사용하고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집에 사용하는 리모컨 같은 데 보시면 앞에 요만하게 전구 같은 게 달려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리 키셔도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정말 한번 심심하시면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갖다 대신 상태에서 리모컨을 누르시게 되면 그 안에 깜빡이는 부분이 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게 적외선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한의원이나 물리치료에서 이용하게 되죠. 적외선은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조명에서 사용하는 영역은 이 가시광선 파장대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빛을 인지할 수 있고 색상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이 가시광선 파장대가 우리 인간이 보여지는 조명에서 사용되는 파장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이라는 것은 웨이브가 짧으냐 기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파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거고요. 장파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울이 치듯이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장파장의 특징이 이 넓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동일한 지점에서 빛이 시작을 했었을 때 멀리 간다라는 부분이죠. 멀리 간다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굴절률이 작기 때문에 조금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광고판에 이 레드 불빛, 이 빨간색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멀리서 그 부분들을 인지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규제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파장대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밝게 느껴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단, 중, 장의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 특징들은 보시면은 뭐 굴절률은 만약에 꺾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굴절률이 적다라는 건 어떤 걸 통과했었을 때 꺾이는 게 적다라는 부분인데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빛은 이렇게 가시광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강을 요약을 해보면 자, 우리 주변 환경은 빛이라는 거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자연과 인공의 빛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연의 불빛을 빼놓을 수 없는 태양광, 햇빛이라는 게 있고요. 달빛, 별빛, 뭐 번개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는 약간 이벤트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색이라는 부분은 빛이 반사가 돼서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죠. 어떠한 물체가 있을 때 빛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반사가 되면은 색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전체 반사가 되면은 그건 화이트, 백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흡수라는 것은 빛이 들어와서 어떠한 부분에서 다 흡수를 해버리면은 그게 블랙으로 보여지는 게 되겠고요. 이 산란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돼서 막 이렇게 퍼져지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펙트럼과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턴이 실험을 해서 보여줬던 파이즈노츠 파남보 이런 부분들을 스펙트럼에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빛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공간의 깊이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이 빛의 중요성 그리고 빛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